어서오세요. 오늘은 칼도에 대한 문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다시피 사람인자, 비수비자, 칼도자는 같은 문자라고 배웠죠. 같은 문자인데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똑같이 납신자의 한 부분을 얘기해요. 척체가 사람인도 되고 비수비도 되고 다시 칼도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인자, 비수비자, 칼도자의 갑볼문과 근문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수비자도 칼이고 칼도도 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칼이라고 쓰지만 고는 가시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시나 갓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가시나 가시겠죠. 요 세 개의 문자는요, 다 칼도와 같은 의미군을 형성해요. 칼의 기능에서는 가르다가 있어요. 가르다, 긋다. 긋다에는 그림이 있고 글이 있고, 글과 그림에는 다 칼이 들어갑니다. 가르다의 의미는 뭐가 하면요, 가로지르다는 의미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 하나 하면 찌르다와 의미군이 같이 갑니다. 문자에서. 자, 이와 관련된 문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별빛이고 두 글자 소리. 요거는 풀 바람에 날릴 개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칼로 흙판이나 나무판을 새겨 파서 홈을 만드는 게 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칼도자를 딱 쓰면요, 요거는 새길 개자가 돼요. 음이 이 개자나 고대음은 같습니다. 새길 개자인데 여기에다가 밭들공을 손을 붙이면요, 원래는 글 개자가 돼요. 글로서 적은 서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맺을 개자가 돼요. 그리고 글이라는 음가가 그대로 있어요. 글 단위를 해놓고 글안이라고 했을 때 이 글이라는 음가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맺을 개자죠. 계약을 하다 할 때 요 큰 대자로 써가 이 개는 글자를 새겨 파가지고 그 의미를 서로 새겨서 확인하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로 붙이면 우리가 설령 문자로 했을 때 쐐기 설자도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게 설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손수변을 붙이면 더 의미가 더 나올 겁니다. 이빨치를 적어놓고 위에 설치류라고 했을 때 깨물다는 뜻은 뭐가 뭐 이빨로 잘라내는 걸 말해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끼기라고 했을 때 끼기업이라고 하면 이게 마실 끼자인데 한꺼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잘라서 마시는 걸 끼기라고 해요. 잘라서 하는 뜻이. 담배 피는 걸 끼기라고 해요. 차를 마시는 것도 끼다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마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어서 먹는 동작을 끼기라고 해요. 그거는 이미 요 개자나 글자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연금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진면자 쓰고 해하다는 것은 뭐가 하면 우리가 할인하다 할 때 나눌 할자예요. 거푸집을 진면자가 있죠. 거푸집 속에 쇳물을 다 붓고 이 밀봉된 별이줄을 칼로 분할해가 두 개로 딱 나누는 게 이 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술의 차자에다가 이 나눌 할자를 적으면 비녀장이라고 해요. 비녀장. 이 관할하다 할 때 이 할이라는 이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비녀장이 뭐가 하면 우리 수레에서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살과 이 가운데에 굴대를 연결하는 이 비녀장 짝대기가 있어요. 가로지르는 거. 이 가로지르는 것 때문에 원래는 이 칼도자가 가로지르는 것 때문에 이 굴대와 바퀴가 서로 헛돌지 않고 서로 물려주는 걸. 그래서 바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녀장 할이면서도 의미가 다스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칼도자에는 가르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가로지르다, 찌르다, 꽂다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정자. 이게 우물은 아니고요. 연금술에서 거푸집 탈형자인 버금아자를 생략해가 나타나는 게 이 정이에요. 정. 그래서 정이라고 해서는 거푸집 탈을 뭐가 아마 함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푸집 탈을 뭐가 하면
이게 거푸집 털 형자예요. 이 거푸집 털을 규격화시키는 게 뭐고 하면 칼도자 시켜가지고 이 형벌 형자예요. 거푸집의 형태는요, 털을 3자를 붙이고 모양 형자가 되죠.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푸집 털형을 말해요. 원래는 이렇죠. 이 두 개를 다 나타내죠. 그러면 거푸집을 분할을 하는 게 뭐가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규격화시키는 거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지만은요, 거푸집을 분할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형이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8팔을 쓰면 이게 우리는 비로소 창자 시작을 나타내요. 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죠. 고집 창에다가 이렇게 시작하다 비롯되다 할 때 창자가. 이 창은요, 8팔 빨아서 칼도기 때문에 좌우로 분할하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거푸집을 통해가 쇳물을 붓고 완성된 다음에 거푸집 좌우를 분할을 해가지고 그 속에 내용물이 드러나는 것을 이걸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고 찌르는 것에서 이 속성이 뭐가 하면요, 설펄 창자라든지 병들 역자에 붙여가지고 이 창이 앞을 창자가 찢어지고 가르고 분할되는 의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찌르다는 의미에서 나무목에다가 고집창을 붙였을 때는 찌르는 도구인 창자가 되죠. 비로소 이 칼도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두 개를 분할하는 걸 말합니다. 지붕을 좌우로 분할하는 이 나무가 뭐가 하면요, 들보량자가 우리가 대들보라 했을 때 물을 좌우로 분할하는 건물에 있어서 목조금이 있어요. 이 대들보량자가 좌우로 나뉘는 것을 지붕을 받쳐주는 들보를 량이라고 해요. 경사를 잡아주는 기둥을, 수직의 구동이 아니라 수평에서 좌우로 분할시켜주는 게 이 량이라고 해요. 자, 또 다른 문자에 칼도자가 한번 볼까요? 벌릴 열자, 뼈알자를 붙였는데요. 요 사람인자 보면 본복이 레자예요. 거푸집의 하나의 조각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 사람인으로 표현했죠. 요게 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을 때 레라고 해요. 법식과 규격 사이적 문장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을 원래대로 떼나는 게 뭐가 하면 열이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 쇳물을 붓는 것을 우리는 세찰열이라고 하고, 분리하는 걸 볼지를 찢어질 열자죠. 오대자로 붙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오대자는요 6, 6에서 나왔어요. 오대자는 정확하게는 6, 6을 말하고, 옷은 이 거푸집을 나타내는 요것을 나눠요. 아에서 요거 단일 행자죠. 단일 행자가 변형돼 가지고 6, 6이라든지 5대자가 타생이 돼요. 정확하게는 거푸집 6개를 말해요. 요 글자가 요 윗부분이 붙어버리면 요 글자가 됩니다. 이 별자라든지 이 렬은 고대의 같은 의미군에 같은 문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면요, 나눌 패자거든요. 칼은 가르다, 걷다, 분리하다. 우리는 이별하다 할 때 이것을 나누다는 거죠. 이 패는요, 원래 이 살바를 과자와 같은 문자예요. 요 세 개, 이게 살바를 과자예요. 거푸집을 벗겨내는 다 문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와 렬자는, 벌릴 열자는 같은 의미군의 문자로 보시면 돼요. 모든 문자가 연금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금술과 관련된 또 다른 문자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들자자는 우리 알이 있고, 이렇게 세 을자가 우리 이것도 아들자자죠. 머리 부분이 삼각형이 돼도 이거는 아들자자가 되죠. 사사사의 형태, 우리 사사사가 뭐가 하면 이런 형태죠. 사사사가 뒤집어진 게 마칠 요자인데, 마칠 요자가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돼도 아들자자예요. 요 다 아들자자인데, 자는 뭐가 하면요, 사람도 나타내지만은 연금술에서는 자기 자식을 생산할 때는 이 도가니의 역할을 해요. 도가니의 상징이 뭐가 하면 부모예요. 부모의 몸에서 쇳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밑에 주조털에서 쇳물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게 이 자가 돼요. 우리가 지금 글자에서 아들자가 뒤집어진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설을 돌자라고 해요. 돌. 그러면 자가 연금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쇳물이 많이 흘러나오면 거설을 돌자에서 쇳물이 아래로 흘러나오면 이건 흐를 유자예요.
흐르다는 것은 밑에 거북집을 채우기 때문에 이 채울 충자, 충전하다 할 때 이 채우다는 의미로 가요. 그래서 이 깃발이 계려족자에서 이 거스를 돌자가 있으면 깃발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뭐가 류라고 해요. 그래서 멜류관처럼 임금의 모자인데 아래로 옥열 매달아가지고 아래로 막 흘러내리는 깃발을 뭐가 류라고 해요. 이 아들 자에는 이 류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돌자에는 이르룬자가 있어요. 이르룬자.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만 딱 적고 흑토자를 딱 적어요. 흑은 시플 하는 장소죠. 거북지가 샘물이 만나는 장소가 샘물이 도착하는 곳을 뭐라고 하나 뭐 이를 짓자로 하는데 그거는 집실이라고 해요. 도착을 해가지고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이 도라고 하죠. 가득 채우는 것을 샘물이 가득 찼을 때 넘어질 때자가 도치되다 할 때 뒤집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문에서는 화살 촉이 거북집에 샘물이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거북집을 원래는 힘력을 쓴다든지 칼도자가 뭐가 이게 겁탈할 겁자예요. 겁탈하다는 것은 거북집을 벗겨내는 거죠. 우리가 겁탈하다 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죠. 강제로 벗겨내는 거. 그래서 겁낼 겁자가 뭐가 하면 강제로 벗겨내는 걸 심리적으로 표현을 한 문자가 이 겁이라고 해요. 이 겁탈하다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갈것자죠. 우리는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법을 이렇게 쓰죠. 고대에는 청동이기, 청동 그릇은요 도량형이에요. 양이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세상에 통용되는 절대적인 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태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해태치라고 하는데 이 치는 물수서가 이게 원래는 법법자의 원형인데 생략해가 이렇게 적죠. 이 치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도량형이고 지금 해태래가 상징적인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가 하면 기준을 뜻해요. 해태가 외뿔이라고 외뿔. 뿔이 하나라는 것은 이게 뭐가 하면요. 그릇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칼다와 관련된 몇 자의 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들이 임금술과 관련된 문자들인데요. 이 가운데 그림을 가운데 그 붓집을 앙이라 하고 해요. 좌우에 나무 조각 편과 나무 조각 장자가 이렇게 합성이 되었을 때 이 가운데 앙자가 샘물을 보면요. 샘물이 음양이 뒤집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앙이 뒤집힌 글자를 뭐가 뒤집힐 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달이 가득 찼다가 다시 뒤집히는 걸 좌로삭이라고 해요. 연금술에서는 소라고 하죠. 조소라 했을 때 그 붓집에 석고를 보고 어떤 형체를 뜰 때 그 형태가 뒤집히는 것을 소라고 하죠. 이 가운데 앙을 만들 때 이 앙이 깨져 나가버리는 거 이걸 입터질 쾌라고 해요. 터놓을 쾌라고 하고 입터질 쾌라고 해요. 이것은 조각을 하다 깨져 나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결하다 할 때 발을 결자 동작은 이 결을 말해요. 물론 심적인 상태에서 사방이 하나 깨져 나갔을 우리 쾌라고 해요. 육회, 상쾌, 통쾌하다 할 때 막혀있다가 열려가지고 트이는 것을 쾌라고 하죠. 그래서 그릇을 청동으로 된 기물을 성형을 하다가 깨어지 나간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장군부를 적어가지고 험결이라 했을 때 결점 험결하다 할 때 이 부분은 장군부자에다가 하프문자 똑같은 그릇이 깨어나진 하자가 있는 걸 말해요. 이 결은. 그래서 이 가운데 앙에서 깨어지 나간 것을 입터질 캐라고 하고 이것은 앙의 기능에 관련된 문자예요. 그래서 이 결자는 요가 같은 겁니다. 돌이낼 결자. 돌이내다는 것은 한쪽을 벗겨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결별이라고 했을 때 입이랄 결자도 말서문자는 매울 신자에서 나왔죠. 이렇게 하면 말서문자죠. 매울 신자에. 자, 매울 신자는 설립의 도체자인데요. 이게 설립이면 설립이 뒤집어진 글자가 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 말서문자는 신자와 같은 문자로 보시면 돼요. 설립하고. 그래서 이 어느 매듭을 묶어가지고 결합시킨 걸 매듭을 풀어버리면 한쪽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이쪽 실과 이쪽 수익이 분리된 걸 이별할 결이라고 해요. 말서문이나 매울 신자 편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요. 오징어 한 축, 두 축에 했을 때 이 축자 또한 설립은
매울 신자처럼 묶어놓은 걸, 대나무 주간을 묶어가 한 답을 만들어낸 걸 축이라고 해요. 앞에 복습 하나 해볼까요? 우리 숫자를 할 때 이거 1급 7자는요 지금 열식처럼 생겼죠. 7은 칠하다, 치다. 치다에는 뭐가 하면요 찌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치는 걸 우리는 지금 문자로 뭐가 하냐면요 어른장이라고요. 손으로 칠을 하는 동작을, 자 칠을 하는 동작에서 가운데로 찌르는 걸 우리는 1급 7자를 적고 가운데 적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나 역사사라고 해요. 이 역사는 기록을 말해요. 대나무 주간이든 흙판이든 칼로 새겨서 찔러 넣어가지고 새겨 파는 걸 사라고 해요. 이 사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뭐라 했냐면 일사라고 했죠. 일사의 본질적인 뜻은 뭐가 하면요 칼꽂을 사자예요. 칼꽂을 사. 찌르다, 칼을 꽂는 동작을 말하겠죠. 그래서 둘쟁자가 뭐가 하면요 요게 다툴쟁자로, 다투다는 건 서로 칼을 찌르다는 거예요. 흙이나 대나무판을 깎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수변의 다툴쟁자는 뭐가 물로서 다투는 게 아니라요 물로 씻었듯이 표면을 깨끗하게 깎은 걸 정화다 할 때 이 깨끗할 정, 고요할 정자가 풀을 청자로 쓰고 다툴쟁을 쓰면 고요할 정자죠. 요거는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표면을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거. 그래서 대나무 주간을 깎는 직업군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관리일이라고 해요. 임금인의 제사장을 원래는 이게 관리일자인데요.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여금 사자 요 두 개는 원래는 같이 뜻어요. 관리. 자기들이 임금의 명을 받아 기록을 하는 게 이 사예요. 무엇을? 역사를. 그래서 대나무 주간을 기록을 잘못하면 이 표면을 새로 깨끗하게 깎아버려요. 깎아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하면요 다시 갱이라고 하죠. 다시 갱, 고칠 경, 기록을 경신하다 할 때 갱과 경은 의미는 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고치라는 걸 우리는 뭐가 하면 편할 편자라고 하고요. 대나무 주간이나 흙판을 새로 깎아나간 걸 우리는 편지, 이 편지는 기록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편하다는 어떤 부사로도 서죠.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 다 했죠. 이 안에는 다 뭐가 하면요 본질적으로는 칼도자의 의미가 그대로 감출되어 있고 다 기록물, 글과 그림을 이야기를 하죠. 일본말에도 글서자를 딱 적어놓고 이거는 카쿠라고 해요. 카쿠. 본질적으로 카시죠. 배다예자를 칼도자 적으면 이것도 카루 돼요. 카루. 카시. 고음의 카시대가 고음에서 일본말과 우리말이 뿌리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림은 우리는 그림화지만 본질적 걸 회자거든요. 그어난 게. 일본말에서도 에카쿠라고 해요. 일본 고어나 우리나 뿌리가 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거푸집을 조각에가 성형을 할 때요. 어떠한 그릇의 형태를 가운데 원형에다가 요걸 깎아가지고요. 어떠한 기록이나 그림을 엮는 것을 방법을 우리는 8팔로 해가지고 닮을 초라고 해요. 초상화할 때 원형과 똑같이 깎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칼도자로 붙이면 이걸 삭이라고 하죠. 깎을 삭. 삭감하다, 예산을 삭감하다 할 때 거푸집 원형의 몸체를 깎는 것을 우리는 가루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건건자 나오면 둘을 잡자입니다. 수건건자 나오면 의미는 99%가 둘을 잡자입니다. 이 썰쇠자도 마찬가지. 인쇄하다 할 때 깎아가 싹 다 깨끗하게 표면을 정리하는 걸 쇠라고 해요. 그래서 깎아가 점점 없애는 것을 사라질 소자, 소멸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를자가 육다르리, 고기 육자서 육다르리라는 것은 거푸집 몸체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기 육자의 원형은 진면자에다 6육자고 거푸집 6개를 얘기해요. 이 고기는. 자, 칼도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고어, 이 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하면요 가르다, 긋다, 그리다, 그림, 갓과 카시의 원형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의미를 보존하고 있고요. 한자를 특히 고금문을 해석하는데 고금문은 우리 고어가 아니면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갓과 갈의 원형을 가지고 이 칼을 다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연속해서 사람인자와 비수비자와 칼도자의 문자를 했는데요. 요 두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옥편에서 문자들 찾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는 문자가 원형에서 거의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사람인 비수비 칼도의 마지막 칼도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